동전을 던지는 경우와 같이 일반적으로부터 밑줄을 좀 그어주자. 일반적으로 같은 조건에서 여러 번 반복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는 실험이나 관찰, 이걸 시행이라고 하는 거야. 시행. 어떤 시행을 반복한다, 뭐 이런 얘기를 막 쓰거든. 확률에서. 잘 기억해도 같은 조건에서 여러 번 반복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 결정되는 실험이나 관찰을 시행이라 한다. 그래서 시행은 동그라미도 또 이와 같이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집합을 표본 공간이란다. 밑줄 긋고 표본 공간의 동그라미. 그러니까 주사위 던지면은 어때? 표본 공간이 어떻게 만들어져? 1, 2, 3, 4, 5, 6. 동전은 앞면 대기야. 이런 식으로 이걸 다 합친 걸 표본 공간이라는 거야. 이게 표본 공간. 응? 표본 공간. 이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밑에서 두 번째 줄.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밑줄 긋고 사건의 동그라미. 이걸 사건이라고 해. 이거 사건. 내가 사건의 A라고 했지 않까? 사건.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근원 사건, 전 사건, 공 사건이라고 나와. 다음 페이지에 화살표가 있지? 6번째 줄 정도에 근원 사건, 전 사건, 공 사건. 자, 근원 사건이란 건 각각 하나씩 얘네들 뭐 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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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낱낱의 것들을 근원 사건이라고. 근원 사건. 주사위를 던져서 1N이 나오는 그 1N이 나온 사건, 이걸 근원 사건이에요. 2도 근원 사건, 3도 근원 사건, 근원 사건이라는 거야. 원소 한 개짜리를 근원 사건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 써 있지. 부분 집합 중에서 한 개의 원소, 거기 동그라미 집합, 한 개의 원소로 돼 있는 집합 사건, 이것을 근원 사건이라고 해요. 있잖아, 그 확률에서 집합에서는 집합이라는 용어를 쓰고 확률에서는 사건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섞어서 쓰기도 해 사람들이. 그래서 확률에서 집합이라 해도 아니 사건이구나 생각하면 돼.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그 바로 치고 사건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근원 사건이라고.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을 전 사건 거기다가 밑줄 긋고 동그라미. 어떤 시행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을 전 사건이라 합니다. 아까 내가 얘기했지? 전 사건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 그치? 전체 집합 이런 거지. 내가 이번에 한 문제당 1점이라고 할게. 100문제짜리 100점짜리 시험을 본다고 치자. 그러면 내가 이런 얘기를 해볼게. 나는 이번 시험에서 내 점수를 알아. 난 맞춰볼게. 나의 점수는 빵점에서 100점 사이가 분명해 라고 했다면 반드시 일어나지? 전 사건이라고 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응? 그런 거야.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이죠. 오케이. 됐고. 그러니까 전체 집합을 그냥 한 통으로 얘기하면 전 사건이 돼버려. 맞잖아. 빵점에서 100점이 전체 집합 아니야? 그 다음에 공사건, 일어나지 않는 거, 그지? 나는 이번 시험에서 100점 만점 시험이거든? 난 이번에 120점 받은 거야. 이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잖아. 그지? 공사건. 확률은 0. 근데 우리나라 치과 시험, 치과 의사 되는 시험이 있어. 그 의대나 치대를 졸업하면 그 국가고시를 봐야 되는데 치과 시험은 말이야. 정말 웃긴 게 뭔지 알아? 모든 문제가 객관식이야. 되게 쉬워 보이지?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래. 모든 문제가. 잘못된 걸 고르면 마이너스 점수라서 빵점이 최저 점수가 아니야. 마이너스 100점 나와. 치대 시험이 치과 졸업 시험. 그러니까 졸업 시험이 아니라 치과 의사 시험이. 모든 문제는 객관식.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러니까 다 찍고 싶은데도 다 찍으면 안 돼. 보기 중에 5개 중에 2개가 답인데 5개를 다 찍으면 그러면 마이너스 점수가 나와. 그렇게 뭐 몇백 문제 보거든? 마이너스 몇백 점 같아. 그래서 답인지 아닌지 모를 때 찍을 수도 없어. 치과의사 시험이 어렵다니까. 수능도 그렇게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야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 점수가 높아요. 근데 아직까지 그렇게 안 했고 그나마 박스 안에 가나다 주고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문제 정도로 처리하는 거예요. 틀려도 왜 빵점이지? 마이너스 점수는 아니잖아.
마이너스 점수를 주는 게 치과 시험 시대. 치과에서 시험. 웃기지? 그 다음에 그 밑에 그 기호로는 공집합으로 하는데 그 공사건이 공집합이야.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밑줄 그을까? 결코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공사건 동그라미 치고 공집합 여기다 밑줄. 자, 그 밑에 화살 보면 합사건과 곱사건이 있는데 합사건 홀수 또는 3이야. 여기다 밑줄 그을까? 밑에서 네 번째 줄. 홀수 또는 3이야. 또는의 동그라미. 이게 합사건이야. 그래서 합집합의 동그라미. 그리고 동시에 밑에 있지. 밑에서 두 번째 줄. 홀수인 동시에 3이야. 동시에 동그라미. 이게 곱사건이야. 교집합에 해당돼. 밑에 교집합 동그라미. 해결.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합사건, 곱사건이란 말이 세 번째 줄, 여섯 번째 줄에 나온다. 그리고 기호로 A 합집합 B, A 교집합 B처럼 씁니다. 하지만 집합으로 얘기해서는 안 돼. 이거는 A 또는 B, A 그리고 B라고 읽어줘야 돼. 자, 여기다 동그라미, 동그라미. 자, 밑에 배반 사건, 여사건 나온다. 배반 사건이 아까 뭐라고 했어? 빼고 다라 그랬지. 빼고 다. 아니 배반은 이거지. 공통이 없는 걸 배반이라 그랬지. 배반 사건. 그 밑에 나오지.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라고 되어 있는 식 있지. 중간에 빨간색 정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 정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면 A 교집합 B가 공집합. 그거는 집합에서는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라고 읽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확률에서는 A 그리고 B가 일어날 확률이 없다. 공사건이라고 얘기해요. 공사건. 그때 배반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게 배반이야. 이게 배반. 독립 아니야. 배반이야. 독립은 나중에 있는 배반이야. 배반. 자, 그 밑에 그런 얘기가 나온다. A 빼고다. A 위에 C를 딱 붙여서 A의 여집합. 이걸 여사건이라고 부르는 거야. 빼고다. 그리고 그 보기 2번이라고 되어 있는 바로 위에 A와 A의 여사건은 서로 배반이다. 줄여줄까? 여기까지 하게 되면 이제 용어 정리가 끝났어. 기본 문제 6-1번을 할 건데 풀 수 있는 사람은 풀고 설명을 들을 사람은 설명을 잠깐 들어가. 기본 문제 이제 6-1이야. 보게 되면 한개 주사위 나옵니다. 주사위 한 개. 이때 이걸 더 한 번 던질까? 한 번. 이때 던지는 시행. 한번 던진 시행에서 아이의 눈이 나오는 것을 이 아이의 눈이 나오는 것을 이 아이와 같이 나타낸다. 이때 표본 공간 전체 집합 생각하면 된다 그랬어. 표본 공간이 전체 집합이야. 전체 집합. 3 이하의 눈 나온 사건 이게 A. 그 다음에 짝수의 눈 이 사건을 B. 5 이하 눈 C. 이때 1번 문제가 S, A, B, C를 구하라 이렇게 나왔어. 1번 한번 해볼게. 먼저 표본 공간을 S라고 했을 때 S를 구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 S, 즉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걸 이 집합 속에 포함시켜 놓으라는 얘기야. 집합에다 대괄호. 그 집합도 이렇게 대괄호 딱 치고 주사위 던지면 뭐뭐 있어? 1, 2, 3, 4, 5, 6. 1에는 2i, 2에는 2i, 3에는 3i, 6에는 6i, 2, 6이지? 2, 1, 2, 2, 2, 3, 2, 4, 2, 5, 2, 6 이렇게 하면 표본 공간이 완성이 되는 거야. A 구할까? 대괄호 딱 쓰고 A 3 이하는 1, 2, 3 이게 3 이하 눈이 나오는 거지? 이게 A 사건이야. B 사건 구할까? 짝수의 눈 2, 4, 6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사건 자체는 이렇게 집합표로 표시를 하는 거야. 다시 5 이하의 눈 2, 1, 2, 2, 2 이렇게 콤마 딱 찍어주고
이거야. 하고 했어. 표본 공간. A 사건, B 사건, C 사건을 의미한다. 자, 뭐 별로 안 어렵지? 자, 이제 A와 B 합사건 두 번째 문제. B의 합사건. 이런 사건 A, 사건 B라고 부르는 거야. 사건 A, 사건 B. 합사건. C의 여사건. 이것이 같음을 보여라 라고 했어. 그러면 A와 B의 합사건은 이 둘을 다 섞어. 그냥 합해. 그냥 합하면 돼. 합집합. 그냥 합하면 돼. 그래서 A와 B의 합사건은 일단 집합기호로 해서 사건은 다 집합기호로 다 한꺼번에 했어. E1, E2, E3, E4, E6 이렇게 생겼나? 맞지? 1, 2, 3, 4, 6 1, 2, 3, 4, 6 맞지? C 여사건 C 여사건 6인데? 이게 왜 맞지? 잘못했나? 이게 A가 1, 2, 3 맞고 B가 2, 4, 6 맞고 C가 5 합사건 C가 뭐야? C가 그냥 5의 눈이 나오는 거구나. 미안 5의 눈이었어 문제가. 5의 눈 하나만 이게 5의 눈이지. 문제 잘못 봤어. 5 이할 줄 알았는데 5의 눈이었어. 5만 딱 쓰면 돼요. 근원 사건 한 개짜리 근원 사건이라고 불러. C의 여사건이란 건 C 빼고 다야. 전체 표본 공간 중에서 요 C 빼고 다. 그러니까 이게 5잖아. 5 빼고 다란 뜻이야. 그게 여사건이야. 그러니까 C의 여사건은 이제 C에 이렇게 C 조그맣게 C 쓰면 돼. 1, 2, 3, 4, 5는 안 돼. 요거지. 자, 둘이 똑같이. 그래서 증명이 끝나겠다. 이거 증명이야. 증명을 판결에서 증명이 이렇게 해. 사건들로. 자, 세 번째. A하고 B가 배반 사건이 아님을 보여라. 배반이 뭐였지? A 사건과 B 사건이 배반 사건이다? 뭐였어? 배반은 이 그림을 딱 머릿속에 넣어 이렇게 A, B 이게 배반이야. 배반. 서로 삐져서 등 돌리고 있다 생각해. 배반은 공통이 없는 걸 배반이라고 합니다. A 공통 그리고 B는 없다. 공사건이다. 확률로 치면 A, B가 일어날 확률 P는 제로다.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배반이야, 배반. 자, A하고 B에 공통이 있어, 없어? 그냥 보면 나와. 있잖아. 이게 똑같은 게 있네, 이거. 그지? A, B의 공통. 즉, A, 그리고 B가 일어날 그 사건은 이 투잖아. 비어있지 않잖아. 따라서 얘는 배반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돼. 해서 다 보인 거야. 배반이 아니다. 배반 사건이 아닌 거야. 마지막 네 번째. 보자. A와 서로 배반인 사건은 몇 개인가? 라고 했다. A와 서로 배반인 거. 자, 여기서 만들어지는 사건의 총수는 몇 개가 있을까? 사건의 총수. 이걸로 이게 표본 공간인데 여기서 만들어질 수 있는 사건의 총수라는 건 이걸로 만들 수 있는 분집합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야. 몇 개? 2의 6수. 왜지? 자, 여기 이렇게 집합이 있는데 이 안에 E1이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E2도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E6도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 그런 집합들을 쭉 만들 수 있지. 자, 여기 경우에서 몇 개? 두 개. 이를 6번 곱하는 거. 그래서 E6수. 64개가 전체 사건의 개수야.
여기서 만들어진 전체 사건의 개수는 각각의 원소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 거야. 이 육승. 근데 A와 배반 사건이 이 도집합이 A와 배반 사건이라는 건 공통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잖아. 그럼 뭐가 들어가면 안 돼? 얘네는 무조건 들어가면 안 되지. 그럼 남은 게 요거 세 개 남죠. 요거. 그 세 개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들어가도 되는 거. 몇 개 있어? 8개 있어. 8. 잠깐만 있어. 8개. 이렇게 하는 거. 뭔 얘기인지 알겠어? 요 세 개만 집합이 있는데 요 이에다가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요것만 하면 돼. 그럼 여기 2개의 경우, 2개의 경우, 2개의 경우니까 총 8개의 경우가 나오게 되거든. 그치? 얘네들은 절대로 얘네들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A랑 무조건 배반이지. 절대 중복되지 않지. 뭔 얘기인지 알겠어? 자, 그렇다면 거기 밑에 있는 6-1번 유제 문제를 잽싸게 한번 풀어보자. 지금 내용은 굉장히 기초적인 거였지만 이게 증명이야. 확률에서 증명은 이렇게 하는 거야. 표본 공간을 먼저 잡고 A 사건, B 사건, C 사건을 각각 써놓은 후에, 즉 집합을 만든 후에 공통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는 게 오늘도 역시 빨리 여기 기본 문제를 하고 이렇게 연습 문제 풀 거야. 자, 6-1번 주사위 개수가 1개, 이렇게 던지는 시행에서 홀수의 논이 나온다. 그 A 4 이상의 논이 나온다. B 그 다음에 소수의 논이 나온다. C 이렇게 A, B, C로 이제 결정이 됐지. 그러면 전체 표본 공간을 잡아야 돼. 어떻게 돼? 아까처럼 EI로 해도 되고 그냥 1, 2, 3, 4, 5, 6을 써도 될 것 같아. 1, 2, 3, 4, 5, 6을 쓸게. 좀 이따 얘기하면 1, 2, 3, 4, 5, 6 이렇게 그치? 그러면 이제 그냥 아까는 EI로 썼지만 이건 이렇게 썼지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1, 2, 3, 4, 5, 6 6개의 경우가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A 홀수에 있는 나오는 거 뭐뭐 있어? 1, 3, 5 B 4 이상의 는 어떻게 할 거야? 4, 5, 6 이렇게. 다시 소수에는 자, 소수 알아? 소수? 소수가 뭐야? 1과 자기 자신이 양의약수를 갖지 않는 수. 이게 소수지. 근데 소수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좀 바뀌었지. 양의약수의 개수가 2개인 수. 바뀌었어. 그거 왜냐면 1 빼려고. 1 빼려고 바뀐 거야. 양의 약수의 개수가 2개인 수. 이제 1은 소수가 아니야. 2, 3, 5 세 개네. 이렇게 되지. B에서 4 이상
응, 4 이상이면 4, 5, 6. 어떻게 해야 돼? 아, 4 이상의 짝수의 눈까지구나. 아, 고마워. 4 이상의 짝수의 눈. 이거 빠지고. 4 이상의 짝수의 눈. 그지? 될 것 같아. 자, 이제 시작해볼게. 1번 봐봐. 사건 A와 B는 배반인지 이야기해보자. A와 B는 배반인지 이야기해보자. 자, 공통이 있는지 없는지 얘기하라는 거야. 배반은 공통 얘기하는 거야. 자, 공통 있어 없어? 없지? 배반입니다. 배반 맞아. 2번 A의 여사건. 자, A의 여사건. 자, 그럼 구하자. 어떻게 돼? A의 여사건. 기호로는 이렇게 쓰는 거야. 조그맣게 C를 쓰면 돼, 위에다가. 지수 쪽에다가. 자, 이거 여사건. 전체 표본 공간에서 1, 3, 5를 뺀 나머지 그 여사건이란 말이야. 얼마야? 2, 4, 6. 이게 A의 여사건이야. 이번에는 B의 여사건 해볼까? 그러면 B에다가 위에다 조그맣게 C를 쓰면 돼. 또 집합. 자, B. 요거 빼고 다야. 그럼 얼마야? 1, 2, 3, 4, 5, 6. 이렇게 되지. 자, 이 두 개가 서로 배반인지 얘기해보래. 얘랑 얘가 배반인지. 공통이 있는지 얘기해보래. 공통이. 어? 자, 공통이 있어 없어? 있지? 이 있지? 공통이 있으면 배반이 아니에요. 배반 서로 삐졌다고 생각해요. 삐져서 등 돌리고 있는 거야. 공통이 전혀 없어. 이 배반이야. 자, 이건 배반이 아닌 거야. 자, 세 번째. B의 여사건을 사건 A와 B로 나타내라. 자, B 여사건 한번 해볼게. 여기 써놨네. B 여사건 1, 2, 3, 5. 그거를 뭐라고? A하고 C? A하고 C로 한번 나타내보래. 이거는 약간 집합의 실력이 있어야 돼. 그냥 하기는 좀, 그냥 해도 되긴 되는데 1, 2, 3, 5. 여기 1, 3, 5. 여기 2, 3, 5. 이거 그냥 해도 되겠네? 여기 1, 3, 5가 있고 C지? 응, C가 있어. C가 2, 3, 5야. 이거 어떻게 하면 1, 2, 3, 5가 돼? 다 통틀어서 한꺼번에 쓰면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A 통틀어서 쓰자. B. 해결. 자, 넘어가자. 확률의 정의. 수학적 확률 동그라미. 여섯 번째 볼까? 여섯 번째. 따라서라고 있지. 어느 눈이나 같은 가능성을 가지고 나온다는 가정이 필요하다. 밑줄 두고 가정의 동그라미 딱 치자. 수학적 확률은 가정해 놓은 거야. 그 밑에 따라서부터 봐봐.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할 수 있을 때,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은 같은 정도로 기대된다에다가 밑줄. 주사위 던지면 1, 2, 3, 4, 5, 6이 다 같은 정도로 기대되는 거야.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 주사위를 던질 필요가 없잖아. 그치? 그럼 주사위 게임도 없어지겠네. 주사위 게임, 그치? 다 같은 정도로 기대되니까. 가위바위보도 그렇고. 자, 그 밑에 일반적으로 봐봐. 어떤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가능성을 0부터 1까지 실수의 값으로 나타낸 것을 사건 A의 확률이라고 하고 PA로 나타낸다. 밑줄. 자, 용어의 정확한 사용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랬어. 그래서 그 주사위 그려놓은 거 밑에 그런 말이 나오지. 주사위나 동전을 던지는 경우 특별한 말이 없는 한 나올 가능성이 같은 정도로 기대된다고 본다. 이게 수학적 설명이야. 그래서 밑에 네모칸에 깔끔하게 나와있지. 어떤 시행에서 표본공간 S에 대하여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PA는 표본공간 S의 원소의 즉 전체 집합에서 사건 A의 원소의 개수 즉 A가 일어날 경우의 수라는 뜻이지. 이걸로 정의하고 이때 이를 표본공간 S에서 사건 A가 일어날 수학적 확률이라고 한다. 이런 정의는 정확히 알아놔요. 자, 페이지 넘겨서.
밑에 중간쯤에 확률 0과 1의 의미 있지. 확률이 1이다라는 거야. 확률이 1. 그건 뭐야? 그 밑에 네 번째 줄 보면 반드시 일어난다. 밑줄. 확률이 1은 반드시 일어난다. 자, 확률이 0 밑줄. 그 밑에 네 번째 줄에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밑에 정석 보게 되면 표본 공간 S에서 임의의 사건 A에 대하여 임의의 동그라미 칠까? 임의란 말은 모든이란 뜻이야. 0과 1 사이에 있다. 0은 안 일어나고 1은 완전히 일어나고. 자, 다음 페이지를 보게 되면 통계적 확률이 나와. 박스 안에 읽어보자. 일정한 조건에서 같은 시행을 n번 반복할 때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를 Rn이라고 하자. 이때 시행 횟수 n이 한없이 커짐에 따라서 상대 도수 n분의 Rn이 일정한 값 P에 가까워지면 이 P를 사건 A가 일어날 통계적 확률, 경험적 확률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통계적 확률은 이게 거시기해. 자, 타자가 있어요. 100번 타석에 썼어. 27번 쳤어. 100분의 27이지. 그지? 이게 사실상 지금 현재 통계적 확률이야. 맞잖아. 어? 상대 도수라고. 100번, 127. 맞잖아. 그래서 3할 때의 타자는 100번 중에 30번 친다. 라는 뜻이란 말이야. 그런데 실제로 이걸 통계적 확률이라고 하는데 이거보다는 조금 더 명확했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n번 샀을 때 r번, n번에 대한 r번, 이게 상대도수야. 번 안타를 친다면 n분의 nr이라고 쓰게 되면 이게 100분의 27이야. 이때 굉장히 n을 크게 해보자라는 뜻이야. 그때 만들어지는 수렴값, 즉 구해지는 값, 이걸 통계적 확률이라고 하자. 그런 얘기야. 굉장히 반복을 했어. 다시 읽어볼게. 자, 그 박스 다시 보자. 일정한 조건에서 같은 시행을 n번 반복할 때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를 Rn이라고 하자. 이때 n분의 Rn이 일정한 값 P에 가까워지면 이 P를 통계적 확률을 하자. 뭔 얘기인지 알겠지? 밑에 어드바이스 봐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1회는 나올 확률이 6분이라는 것은 주사위를 6번 던질 때 이 중에서 한 번은 반드시 1회는 나온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왜? 이건 수학적 확률이거든. 실제로의 동그라미. 실제로 던져보는 건 이거는 경험적 확률을 얘기하는 거야. 통계적 확률을 얘기하고 싶은 거야. 주사위 6번 던지면 6번 모두 1회는 나올 수 있고 한 번도 1회는 안 올 수도 있지만 던지는 횟수가 많으면 미출급과 횟수를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이라는 뜻이야. 이때 이 값은 점점 어떤 값에 다가간다는 거야. 그지? 그 확률, 수학적 확률 값에 가까워진다. PA에 가까워진다. 그래서 밑에 근사값이라고 써있지. 리미트를 붙이면 PA에 같다라고 처리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근데 실제로 n을 무한히 크게를 못해요. 그래서 적당히 클 때, 즉 그거를 충분히 크다고 얘기해. 충분히의 동그라미. 충분히 크다는 표현은 수학적 표현이야. 충분히 클 때 상대의 도수를 또 통계적 확률로, 그러니까 100번 타석했으면 27번이면 100분의 27을 통계적 확률로 보는 거야. 조금 더 명확하게 얘기하면 이거고 실제 실생활에서 이걸 사용할 수밖에 없어. 애들 무한대로 보내는 거 불가능하고 타자가 무한번 타석해 줄 수가 없어. 페이지를 넘기면 문제가 이게 초반에는 주사위 동전 문제로 가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주사위 동전이 안 나오고 막 되게 복잡한 문제들이 막 나와. 처음에 주사위 동전이 쉬워. 자, 기본 문제 6-1이 있는데 1부터 6까지 새겨진 주사위 A와 2부터 7까지 새겨진 주사위 B. 자, 주사위 2개 문제는
그 위에 써줘. 내가 전에 한번 얘기했지, 경우수 할 때 확률이 어려운 이유, 경우수가 어려운 이유는 이론이 별로 없고 문제마다 푸는 방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어렵다 그랬어.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패턴을 다. 사이 두 개 문제는 요 표 그리는 거야.